차기 대선이 꼭 120일 앞으로 다가왔죠. 내년 3월 9일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는데요.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재보선 지역 가운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누가 출마하느냐에 우선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이 사과, 이른바 개사과로 오염이 되긴 했지만 희망의 상징으로 쓰이곤 하죠. 매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격언,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엔 이런 노랫말도 있죠.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특히 정치인들이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꿈을 키웠는데요. 이들이 심은 사과나무, 바로 국회의원 배지였습니다.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무려 3명의 대통령이 종로를 거쳐갔습니다. 더욱이 종로에는 청와대가 위치해 있죠. 큰 꿈을 꾸기엔 딱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집에서 청와대가 보인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총선에서도 종로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 잠룡들의 대결이 치열했습니다. 이른바 전현 정부의 총리가 나서 일합을 겨뤘죠. 미니 대선으로까지 불렸습니다. 대안도 없이 일단 싸우고 보는 정치, 이제 그걸 끝내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머리를 맞대는 그런 정치, 이제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가에 대한 의무가 아닌가. 이대로 가면 실업자가 넘쳐날 겁니다. 시장에 가면 이제는 세 집 중에 한 집은 못 닫았습니다. 이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의 심판의 칼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의원직을 내놓는 배수의 진까지 쳤었죠. 저는 여러분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저희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결과는 아시는 대로고 종로는 다시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차기 대선 이래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데요. 종로의 상징성이 워낙 커서인지 누가 나서든 여야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관측도 나옵니다. 종로 출마설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인물, 2030 세대의 대표 주자로 통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처음에는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가 슬쩍 입장을 바꿨죠. 제가 상계동에다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제가 종로에 가겠습니까? 일절 그럴 가능성 없는 겁니까? 아니, 종로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나가든 다른 사람이 나가든 비슷합니다. 그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했을 때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 방금 제가 나가나 누구 다른 사람이 나가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주당에게 좀 전략적 모호성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님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대표가 던진 이 한마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에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죠. 민주당 핑계를 대지만 종로에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전략적 모호성을 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치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출마하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출마한다라는 것은 진짜 하수고, 당 대표가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 자기 출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제사보다는 제밥에 간식 부는 거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자면 이준석 대표가 선거를 지휘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한 정치적 지도력을 갖고 선거를 지휘할 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선거대책위원장을 이렇게 권고하고 건의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준석 대표의 출마를 전제로 후보를 찾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맞상대 후보로는 이른바 잠룡들의 이름이 대거 오르내렸는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영선 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뽑힙니다.
그 종로 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에 출마했던 분들은 대부분 대선 후보급의 굉장히 중량급 인사들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는 사실 종로에 거주하고 있는 분 중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좀 유력하지요. 정치권에선 임종석 대 이준석, 석석대전이란 말까지 돌았는데요. 글쎄요, 86세대 대표 주자이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실장, 이재명 정부를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 카드를 굳이 꺼낼까 싶기도 합니다. 석석대전의 또 다른 축이죠. 이준석 대표, 종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슬쩍 바꿨습니다. 당 대표로서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종로 출마자가 대선 후보의 런닝메이트라 그럴 가능성은 낮다. 직접 예까지 들어가며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큰 선거, 작은 선거 같이 치르는 건 선거인데 동네 구의원 후보를 보고 서울시장 후보를 정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서울시장 후보 보고 구의원을 선택하신 경우는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나 그런 것들이 제가 종로 지역구를 찌게 된다고 해가지고 결코 후보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로는 본인에게 쉬운 지역구가 아니라면서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에 놓고 후보를 내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저희가 의석이 있어가지고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선 가능성, 종로가 저희에게 쉬운 지역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거에 나가야 될 겁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전략적 모호성에 제대로 낚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내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시사 등 대선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설마 이분이 또다시 나서는 건 아니겠죠? 윤석열 후보가 혹여나 희망의 끈을 던져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고 또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선거 공작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선거 하나만 하죠. 정권 교체 못합니다. 황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던 그 종로구에 동별로 그 비율이 거의 막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또는 뭐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됐죠. 서울 서초갑에서도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서울에서 국민의힘 당세가 가장 강한 곳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에서 조직위원장을 공모하자 타 지역 당협위원장과 현직 구청장까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죠. 인천의 조직위원장 자리를 팽개치고 서초갑 조직위원장에 지원하는 것은 명분 없는 행위로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서울에서 유일한 구청장인 서초구청장을 맡고 있는 분이 사표를 내고 조직위원장 공모에 참여하는 것도 명분과 원칙에 맞지 아니합니다. 전희경 전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공개 저격한 건데요. 정미경 최고위원도 서초갑 조직위원장직에 도전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서초갑 조직위원장 자리 어제 여론조사를 거쳐서 전희경 전 의원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인데요. 사표까지 낸 조 구청장은 이미 면접 과정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사퇴를 선언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당에선 조 구청장의 사퇴를 극구 만류했다는 후문인데요. 서울 지역 구청장 25명 가운데 유일한 국민의힘 인사죠. 당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게 아니냐 괘씸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조직위원장 자리가 곧 공천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을 걸로 보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서초갑엔 새로운 30대 여성을 검토하는 게 좋을 듯하다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분 모두 해당 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오랜만에 속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